제가 대인관계가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거나 발전을 꿈꾸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과 북유럽의 개인주의 차이로 아예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접촉 사고의 예를 들었을 거예요. 범죄 수사의 기본적 법칙이죠. 예. 접촉한 두 물체는 서로에게 각자의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A란 물체와 B란 물체가 서로 접촉을 했으면 반드시 B에는 A의 흔적이 남고 A에는 B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흔적이 남았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학적 명제, 물리학적 명제이자 철학적 명제 둘 다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답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두 물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한 바가 없다는 걸 뜻한다. 왜냐하면 접촉했으면 서로에게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여기서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게 영향을 뜻합니다. 영향. 어떤 영향을 미쳤다.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흔적을 남겼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영향이라고 남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대의 가치관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2023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가치관의 중심은 이 전체적 가치관에 있습니다. 보통 표현하는 요즘, 남들, 다들, 이렇게 표현하는 남의 신경씀, 남의 눈치봄, 남의 영향받음, 이런 식의 전체적 가치관에 아주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옛날엔 국가나 정부 기관이 국민의 가치관을 검열을 했다면 요즘은 누가 검열한다? 예, 시민들이 검열합니다. 떼거지로 커뮤니티적 그룹을 이룬 사람들이 떼법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뭐가 불편하다, 뭐는 아니다 이러면서 시민이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 가치관에 아주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남들 눈치, 여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대인관계의 가치관은 전체적 가치가 아닌 두 번째, 이게 아니라 두 번째인 관계적 가치관에 중심을 둬야 하는데, 요즘 남들 다들 이 전체적인 분위기, 여론 이런 데 많이 휩싸이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상당한 오염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영향이란 부분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무슨 옷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오나요, 안 와요? 당연히 오죠. 뭐 여러분들 뭐 겨울에 많이 입었던 이런 것들. 이거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모습들이잖아요. 일명 김밥 패딩. 예? 아주 특이한 모습들이잖아요. 이제 또, 예? 또 이제 또 가을 되면 또 이제 또 다들 바람막이 또 엄청 입고 다니겠죠? 잘 보세요. 이걸 보는 순간 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체적인 트렌드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왜 영향이란 부분이 중요하냐면, 관계란 자체가 영향과 아주 밀접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고 있다고 쳐보겠어요. 뭐 그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옆에서 뭘 하든 먹든 말든 떠들든 말든 넌 지져라, 난 안 듣는다, 알바노, 내가 알게 뭐냐,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랑 뭔 관계야,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걔들이 뭘 입든 말든 난 어쩌라고, 나하고 뭔 관계인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관계의 본질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과 정말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진정 무슨 사이인가, 무슨 관계인가를 알고 싶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살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모두가, 덜가 동그라미 친 이 모두가 전부 다 뭔가 영향을 받았다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영향을 받았다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요렇게 입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땐 같은 학교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게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입은 걸 보면서 영향받아 입고, 또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본 걸 영향받아 김밥 패딩 입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영향을 보면서 영향을 미쳐서 전부 다 이렇게 롱패딩을 입었을까? 우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걸 착각한단 말이야. 이 여고생들은 같은 다른 친구들도 롱패딩을 입으니까 나도 롱패딩을 입어야 되겠다 해서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영향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두 번째인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영향받은 게 아니고요. 세 번째인 전체적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남들 다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린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나는 롱패딩 별로야. 나는 롱패딩 별로라서 난 오늘부터 쇼패딩 입을래. 응? 남들 다 롱패딩 입을 때 혼자 쇼패딩을 입는 거예요. 남들 다 롱패딩 입을 때 혼자 쇼패딩을 입고 다니는 거죠. 남들이 다 롱패딩 입을 때 나도 롱패딩을 입게 되는 영향이 생긴다면 내가 쇼패딩을 입으면 남들도 쇼패딩을 입냐 이거죠.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아까 했었던 여고생을 보면 친구들이 다 롱패딩을 입으니까 나도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여고생들한테 왜 다 그렇게 롱패딩을 입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도 다 입으니까 저도 입은 거죠.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우리는 서로의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옷이란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이 여고생 한 명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 서로 친구라서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너 혼자 쇼패딩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네가 쇼패딩을 입으면 친구들이 너로 인해서 쇼패딩을 입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관계적으로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과학적 법칙입니다. 여고생들은 내 친구들이 롱패딩 입었으니까 저도 롱패딩 입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네가 그러면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네가 쇼패딩을 입으면 친구들은 다 같이 너처럼 쇼패딩을 입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안 입냐 이거죠. 그럴 때 여기서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존재감이 부족해서, 내가 인기가 있었다면 친구들도 쇼패딩을 입을 텐데, 내가 매력이 많았다면 친구들도 쇼패딩을 입을 텐데, 내가 인기가 있었다면 친구들도 쇼패딩을 입었을 텐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쇼패딩을 입었을 때 친구들이 쇼패딩을 입지 않는다. 즉, 영향이 일어난다. 이거 보통 영향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영향력의 행사.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바로는 이해 못 하실 거고, 교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관계적으로 분명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어서 뭔가의 변화를 보이게 되죠. 근데 자기가 쇼패딩 입었는데 전혀 친구들은 입지 않아. 즉 영향력이 없어. 그럼 사람들은 내가 존재감이 없고 매력이 없고 인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이 웬만한 다양한 통계에서 전부 다 1위 아니면 꼴찌를 할 정도로 뭐 자살률 1위, 뭐 출산율 뭐 꼴찌 이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인 그 글로벌 수치를 가지는 게 아주 기형적인 사회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대인관계를 고치려 하는데 뭔가 내가 이상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 이렇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게 뭔가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로 인한 내가 잘못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 문제를 고쳐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고생들은 서로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의 이름은 모르니까 여고생들이 이렇게 각각 여고생들에게 번호를 매겨서 이 4명의 1번, 2번, 3번, 4번의 여고생들이 서로를 친구라고 여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라면 반드시 어떤 관계라면 서로에게 영향,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이, 무슨 관계라는 그 자체 뜻일 테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1번이라는 친구가 뭘 해도 2번, 3번, 4번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2번이 뭔가를 해도 1번, 3번, 4번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 이해되셨죠? 이 1번, 2번, 3번, 4번의 4명의 여고생이 정말 친구 관계라면, 이 중에 누가 어떤 변화를 보일 때 나머지 친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옷으로 쳐볼게요. 어떤 친구가 난 쇼패딩이 좋다면서 쇼패딩을 한다거나, 어떤 친구가 혼자 다른 신발 브랜드를 신고 다니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 나머지 친구들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뭐다? 이 둘은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냐? 아까 접촉의 법칙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어떤 관계, 어떤 사이라면 서로에게 접촉 흔적에 영향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쌍방으로 소통되면서 영향의 흔적이 오가지 않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남긴다면 그건 당연히 분명한 물리적 접촉을 맺은 적이 없다. 즉 진정한 관계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전체로부터 전체주의적 억압, 전체주의적 억눌림의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주변 친구, 가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왜 전체란 부분에서는 이렇게 쌍방울 오갈 수 있는 흔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느냐? 불특정 다수와 관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서양의 많은 실험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뛰어난 사람, 모자란 사람, 다양한 사람을 조사해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연락이라도 하고 완전히 잊혀진 사이가 아닌 정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나오는 가격이 이겁니다. 이게 중위 가격이에요. 중위 가격. 한 사람이 자기 직장생활, 사회생활, 아주 가까운 가족, 친구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얕게나마 어쩌다 연락이라도 한 번씩 주고받고 소식도 하면서 그래도 무슨 사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평생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명수가 3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터넷 가보면 특히 SNS에 가보면 300명 이상의 팔로우 가진 사람들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요즘 웬만한 듣보잡, 소위 듣보잡조차도 최소 몇천 명 이상은 되지 않아요? 요즘 SNS 들어가 보면 웬만한 허접한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몇천 명 되지 않냐고요. 저는 기껏해야 30몇 명, 40몇 명밖에 없어요. 우리 제자들. 근데 이 300명도 엄청나게 대인관계적으로 열정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관계도 못하는 사람들이 SNS로 수천 명과 관계적 팔로우를 맺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무슨 사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억압과 강제를 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거기다 맞추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사회는 우리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여고생들은 서로 간에 친구 사이를 수평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여고생들은 다 이런 걸 입는 데더라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건 사실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웃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 비슷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써 있죠? 과시적 소비. 여기서의 포인트 과시. 그래서 현대에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억압에서 억압받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포인트가 이겁니다. 무시받지 않으려고. 전체적인 기준에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좀 수준 이하의 사람, 또는 허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걸 가지고 자기 중심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좀 레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몰 럭셔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시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사회, 대중, 전체.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적 가치관을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로는 그냥 최고적 가치관이라고 해도 돼요. 요즘 심한 올려치기. 요즘 심한 올려치기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철저하게 맞추는 과시적, 무시받지 않으려고. 한국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해서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시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시적 소비를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시다시피 무슨 뭐 욜로라든가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거들이에요. 예? 요즘 다들 아실 거예요. 욜로하다 다 골로 갔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짓 하다가
잠수를 타는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관계 패턴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대인관계를 와서도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다.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들고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거기서 자기 어필이 실패하면 즉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입증이 실패하면 뭘 해요? 다 잠수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잠수 타서 살게 되죠. 그럼 이 잠수 타서 살게 되는 게 결국 뭐가 될까요? 개인주의가 된다. 이 순서도로 이해하시면 아 내가 왜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가 이해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학교, 직장 모임에서 친구, 동료, 가족, 이성,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그들과 온전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다? 아까 여고생들의 김밥 롱패딩처럼 서로의 친구 간의 관계를 맺고 서로한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 분위기, 전체적 유행, 최고, 과시 이런 데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잘 지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냐를 어필하냐가 중요하게 돼서 계속 자기를 과시하는 위주의 좀 붕 떠버린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보이게 되고 그게 실패하게 되면 결국 어느 데 뱁새가 황새 따라갈 수 없으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면 잠수를 찾게 되고 잠수에서 혼자 있게 돼 보니까 계속 개인주의적 삶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개인주의의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요 밈으로 요즘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써 있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자기가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단시간 내에 살을 빼고 되게 이뻐지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렇게 제대로 꼽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책들 뒤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단기간 내에 살을 빼고 되게 이뻐지는 법에서 펼쳐보니까 정말 하면은 살이 빼지는 아주 비법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책을 남들도 볼 수 있게 잘 서가에 꼽아 놓을 것인가, 아까처럼 남들이 안 보이게 저기 다른 책들 뒤에 몰래 숨겨 놓을 것인가. 제시카님 맞습니까? 예, 제시카라고 읽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을 빼고 단기간 내에 이뻐지는 비법이 적힌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했으면 읽은 뒤에 남들도 잘 볼 수 있게 잘 꼽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처럼 몰래 당신만이 아는 그곳에 숨겨놓을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물어보면 숨겨놓는다. 나만 알고 싶다. 남한테 알려주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본격적인 개인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뭐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개인주의 사람이 오히려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뭐 어쩌다 이러면서 이 개인주의를 올려주고 빨아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사회에서 또는 신문, 지상, 매스 미디어에서 개인주의를 뭐라고 아주 좋은 식으로 포장을 해주든 간에 대한민국 버전의 개인주의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의 개인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버전으로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잘 나간다 하고 의시되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뻐대면서 괜히 자기 뻥튀기 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다가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들통이 나면 잠수를 타서
혼자 살면서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는 그런 버전의 개인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 버전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리학이 이야기하는 개인주의라는 건 이런 방식의 개인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이 행복 지수가 높은 서구권의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쪽에 개인주의를 가져와서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개인주의를 살면 되게 행복 지수가 높다. 왜냐하면 북유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쪽에 행복 지수가 늘 1, 2, 3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맺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개인주의로 혼자 사는 게 낫다. 타인은 지옥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많아서 요즘에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이런 웹툰도 말씀드렸었고 이거 그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요즘 대한민국의 개인주의가 이런 걸 발상하고 있어요. 뭔가 타인은 기빨린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개념을 베이스로 한 개인주의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을 지옥이라고 느끼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낄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뭐 옳든 그르든 떠나서 왠지 체감적으로는 저 말이 맞다고 안 느끼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바로 그 유명한 멘트. 예? 어떻습니까? 이거 진리 아닌가요? 파란 하님 어서 오세요. 요즘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왜 좋은 사람이야? 아직 안 친해. 아직 덜 친해서 상대방이 좀 매너도 지키고 예? 좀 상식도 지키려고 할 땐 좋은 사람인데 친해지면 근데 어떻게 돼? 다 그냥 감정 배설. 감정 배설 답정노에 호구로 사물려들고 전부 다 개진상을 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체감적으로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게 거의 상식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 때문에 징글징글하고 기빨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방식의 멘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되게 아주 핫한 철학자, 유독 대한민국에서 아주 핫한 철학자가 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왜 쇼펜하우어가 학자냐? 이 사람이 사실 아주 골 때리는 괴짜잖아. 염세주의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일평생 여자도 맨날 미워하고 맨날 그러던 사람. 특히 이 사람은 이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거에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관계의 에너지 투자를 무쓸모, 무의미로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계에 에너지 투자하는 거를 무쓸모, 무의미로 느끼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타인은 지옥이다. 예?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경우처럼 다시 돌아. 그런 것처럼 이 관계에 에너지 투자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혼자 사는 게 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개인주의 행복 의 상징 속으로 북유럽 개인주의를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왜 쇼펜 제시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쇼펜하우어가 유행이냐면 지금 현상 대한민국에서 서로 사람들한테 기빨리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중들을 위한 답정너의 그 귀걸이, 코걸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북유럽의 개인주의를 가져와서 북유럽의 개인주의 그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여기 보세요. (2022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5년 연속 세계 1위고요.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7위가 노르웨이, 7위가 스웨덴, 8위가 노르웨이. 1위부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북유럽 국가가 행복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 맞습니다. 그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요즘 유행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북유럽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걸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북유럽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뭐 어디 들어가려고 서로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코로나 때 감염될까봐 코로나 시기에 감염될까봐 있었던 일시적인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원래 뭐 머피님은 워낙 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걸 벌써 실제로 느끼셨겠죠. 이게 지금 핀란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라서 유튜브에 치면 또는 구글에 치면 이런 유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코로나 때 줄 서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감염 때문에 감염의 걱정이 있어서 한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대체적인 상시적이고 항시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적 거리도 이렇게 많이 둬요. 근데 이 이유를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의 개인주의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뭐가 다르냐?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체적 가치관, 최고적 가치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북유럽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어요.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즘 뭐 신문지상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프 여기 있네. 이거네. 전에도 한번 제가 올려드렸었죠. 이게 좀 작게 있어서 글씨가 다 보이긴 힘드실 텐데 밑에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당신의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각 나라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자기 인생의 1순위,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그게 나를 가장 만족감을 주는 대상이라고 얘기한 게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고, 특이하게 뭐 스페인 같은 나라가 건강 정도로 꼽았어요. 근데 유독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1위로 뭐를 뽑았냐면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물질적 풍요. 즉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거릴까? 돈에 미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돈 거리는 걸로 치면 돈을 밝히는 어떤 속물적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만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은 돈벌레? 는 아니에요. 뭐 특히 우리 머피님처럼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을 밝히는 것만 따지고 보자면 우리나라 뺨치는 정도의 나라는 무진장 많아요. 아, 표에 3위냐고요? 예, 3위입니다. 3위.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패밀리가 1인데 우리나라는 패밀리가 세 번째 순위예요. 세 번째 순위. 첫 번째가 물질적 풍요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드디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돈 거리는 건 아닌데 왜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질적 풍요를 맨 앞에 놨을까? 그 이유가 이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머피님 얘기하신 대로 돈 거리는 걸로 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뺨치죠. 진짜 뺨칩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매너가 아니고요. 가치관적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해갖고 뭐 200원, 300원, 뭐 700원, 1000 몇백 원 요 정도의 적은 돈에 잔돈을 안 거실러 주거나 뭐가 조금 했다고 그걸 갖고 내 돈 내놔라 내 잔돈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누가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동양 사람처럼 보인다면 무조건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지 가갖고 내 돈 잔돈 700원 내놔라 300원 내놔라 이런 거 갖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따지고 이러지 않아.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그냥 가자. 에이 먹고 떨어져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요. 돈 관계 관련해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뭔가 돈을 아낀다기보단 돈을 중요시하고 돈에 대한 관념 그런 부분에 철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돈 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물질적 풍요가 1위일까? 바로 이 모습 때문이라니까요. 한국에서 관계라는 건 친구 관계, 뭐 가족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전체로부터 사회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게 관계야. 이 여고생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려면 서로 1번 미숙이, 2번 향숙이, 3번 말숙이 이런 식으로 미숙이, 향숙이, 말숙이끼리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아니라 전체적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지 않는 여고생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럼 뭐가 중요해? 당연히 돈. 돈이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이 없으면 미숙이, 향숙이, 말숙이하고 무슨 사이를 지내든 아무 소용이 없어. 맞죠? 돈이 있어서 전체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나를 갖추면 미숙이, 향숙이, 말숙이도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 현실인 거야,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에선 내가 친구하고 얼마나 친하냐보다 내가 얼마나 더 이쁜 여자냐, 내가 얼마나 더 잘 나가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얘들이 1번에 있는 애를 뭐라고 생각하든 얘하고 사이가 어떻든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얘가 만약에 존예야. 응? 제가 사진에서 늘 보여드리지. 이 1번 여자애가 이렇게 됐어. 시대 좋을. 아까 얘가 그 롱패딩 입었던 1번 여자예요. 근데 얘가 A였다가 이렇게 B로 바뀌었어. A였다가 이렇게 B로 바뀌어. 1번 여학생이 학교에서 찐따여갖고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4번 여학생하고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형수술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선? 이게 갑인 거야. 이게 승자인 거야. 그 여자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바뀌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뻐지고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게 그냥 대한민국에선 관계인 거야. 관계. 그게 관계야. 여기서 그 1번, 2번, 3번, 4번의 애와 무슨 관계로 지내느냐가 관계가 아닌 거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이쁘고 잘 나가는 게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사실은 남들처럼 관계를 세상에서 1위로 꼽은 건 맞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도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가족, 관계가 맞는 거예요. 다만 그런 관계, 올바른 관계, 만족도 높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안 된 상태로 이런 애들하고 친해져 봤자 어떻게 돼요? 아까 반대야. 이 1번 여학생이 이 1번 여학생이 주인공이라고 치자고. 이 1번 여학생이 주인공인데 얘네들하고 되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반대야. 얘가 B에서 A가 됐어. 그럼 얘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응? 이렇게 B에서 A로 이렇게 사갔어. 그러면 이 1번 여학생이 이 1번 여학생이 얘네들하고 나머지 2, 3, 4번 여학생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렇게 느끼는 거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타인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관계 자체가 무의미하거든. 관계 맺어봤자 좋은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 고만고만한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여기 보면 디스커버리라고 써있네요. 여기 디스커버리라고 써있죠. 나름대로 그 메이커 아니에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짜리 세일로 나온 쇼핑몰에 산 거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한 7만원짜리. 얘는 그냥 오빠가 입던 거 물려 입었다. 그러면 어때? 얘가 그 전체적인 기준을 갖고 얘네를 무시하겠죠. 얘도 사실 바깥에 나가면 이 디스커버리라는 게 뭐 그렇게 명품 브랜드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잖아. 몽클레어는 아니잖아. 얘도 나가면 무시받는 앤데 요 또래를 대상으로 뭐 너 그런 거 있냐? 후지다. 뭐 오빠한테 엄마한테 사달라지 왜 물려받았어? 이러면서 얘가 여기서 얘네들보다 잘난 사람으로 얘네들을 깎아내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조금만 내가 수준이 떨어진다 싶으면 나를 깎아내려서 자신이 뭔가 좀 되는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대는 희생양으로 삼는단 말이야. 디스커버리 비싼데 얘네들이 하면 비싼 거지. 얘네들에 비하면.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결국은 다 필요 없다. 인간관계 맺어봤자 다 필요가 없다. 결국 내가 돈 모으고 잘 나가고 이뻐지는 것만이 최고다. 이게 잠수 타면서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국식 개인주의를 북유럽의 행복도, 아까 말씀드렸던 북유럽의 행복도로 연결지어서 우리도 개인주의를 살면 얘네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드립치고, 그것 때문에 요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면서 계속 혼자가 짱이다. 인간관계 투자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검은 머리 동물은 키우는 거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의 개인주의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뜨리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징글징글 맞냐? 즉 우리인 컨셉으로 치자면 타인은 지옥이라서 얼마나 인간이 징글징글하면 이만큼 거리를 벌렸겠냐. 이게 우리나라 컨셉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지하철 가면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자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응? 이게 지하철 이렇게 한 자리가 비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왜 이 빈자리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 여기 원래 이렇게 한 칸당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여기 한 칸이 비었으니까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때 이렇게 앉으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약간 짜증내죠.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못 느끼세요? 엘리베이터 탔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면 아니 빈 공간이 있고 10,000원도 아니니까 탈 수 있잖아. 타면 어때요? 막 이렇게 불편한 티를 줄줄 내죠.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 방식에 그게 한국식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한국식 개인주의의 바탕이 뭐다? 타인은 지옥이다. 한국식 개인주의는 타인은 지옥이다의 개인주의인데 아까 북유럽식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넓게 둔 이런 개인주의는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가서 이 사람한테 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왜 B라는 사람하고 저렇게 넓게까지 거리를 두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핀란드 사진인데 핀란드 사람 A한테 가서 한국 사람 기자가 묻는 거죠. 아니 굳이 왜 B라는 사람하고 저렇게까지 멀리 거리를 두셨나요? 하면서 한국식 개인주의의 사고방식으로 B라는 사람, 또라는 C라는 사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라고 묻는 거죠. 응?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A한테 가서 C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다른 불특정 대중이 그렇게까지 싫으세요?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나라고 물으면 북유럽 사람들은 황당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은 지옥이다. 징글징글하다. 검은머리 동물은 키우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라고 해서 자기라는 A의 인생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거리를 벌리는 그런 식 한국식 개인주의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싫은 거야. 신경 쓰이고 거슬리니까 거리를 벌리는 거예요. 왜? 나는 A란 나는 내가 편한 내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중심으로의 개인주의에 살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거슬리고 신경 쓰여.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꺼달라. 거슬리지 않게 저기서 떨어져 달라.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북유럽에서 얘기한 개인주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의 무관심적 개인주의입니다. 무관심적. 그래서 무관심적 개인주의. 제가 이 무관심과 관심 이거를 거의 한국과 북유럽의 개인주의 차이로 아예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인관계가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거나 발전을 꿈꾸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냐면 계속 상담 내용, 고민 내용 중에 한 7, 80%가 어떤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남들의 눈이 신경 쓰여요. 거슬려요. 상처 입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신경씀, 관심이라고 하면 그렇고 신경씀을 엄청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대인관계는 누구하고 제대로 맺고 있지도 못하는데 엄청 남을 신경을 쓰세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남들의 신경 쓰인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어쨌고 소음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 이러면서 뭐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뭐 어쩌고 이러면서 엄청 신경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유럽은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방식이라면, 이 핀란드 가운데 있는 A란 사람은 그냥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도 남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왜 핀란드 사람들이 그러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북유럽 방식의 행복적 시스템을 가져와서 도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두 번째, 상묘하게 지향하는 관계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북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 주말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휴가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관광지 갖고 놀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멋있는 옷 입었어요, 명품 가졌어요, 몸매가 이렇게 이뻐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어필하고 다시 또 사진 찍어 와서 SNS 올리면서 나 이렇게 비싼 데 갔다 왔어요, 죽이는 호캉스 갔다 왔어요, 풀빌라 갔다 왔어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북유럽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눈 가득한 오두막에서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휴가를 보냅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 흉내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친구라는 아주 좁은 관계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내가 살아가는 좁은 세상 그 가치여서, 내가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무시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냐. 그냥 나는 눈 가득한 오두막에서 가족들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얘기하면서 쉬고 휴가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족도가 1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머핀이 얘기한 저 타인은 그냥 내가 무슨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냥 NPC예요. 한국은 반대죠.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1000배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NPC가 돼버리죠.